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진실한 경지가 있으니 검은고나 피리가 아니어도 절로 편안하고 즐거우며 향 피우고 차 끓이지 않아도 스스로 맑고 향기롭구나. 모름지기 생각을 깨끗하게 가지고 듣고 보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잡념을 잊고 육체의 존재조차 잊어야 그 속에서 논일 수 있으리. 홍자성의 책은담 한 구절로 문을 여는 오후의 클래식입니다.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첫 곡으로 핸델의 하프 협주곡 내림 나장조 1악장을 감상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일아입니다. 첫 곡으로 핸델의 하프 협주곡 내림 나장조 1악장을 감상하셨습니다. 하프 협주곡은 핸델의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로 하피스트들에 의해 널리 연주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려함이 돋보이는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핸델이 바로크 시대 음악가니까 당연히 바로크 시대 음악이겠죠. 핸델은 원래 이 곡을 당시에 상당히 이름을 날리던 하프 연주자 파엘을 위해 작곡했고 그것을 류트 또는 하프를 위한 협주곡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현재처럼 하프 또는 오르간을 위한 협주곡으로 정했습니다. 핸델은 이 작품을 나중에 오르간을 위한 협주곡으로 개작하고 출판했습니다. 시냇물 졸졸 흐르는 계곡이나 나뭇잎이 바람에 산들거리는 산뜻한 풍경을 연상시키는 이 곡은 TV방송 프로그램 안내를 내보낼 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이 음악이 곧잘 쓰여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귀에도 매우 익숙한 곡이었죠. 엘비스 333님 역시 2시에 총알같이 와주셨어요. 세계적 명성의 피아니스트 웅센님과 명 아나운서 랄 아나 만나러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웅센님 잠시 후에 뵙기로 하죠. 또 우리 들어보자 톡톡님 2시엔 클래식 2시엔 투 네, 이렇게 귀엽게 또 남겨주셨고요. 그러하다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러다가 이제 2017년이 오겠죠. 정말 남은 2016년을 좀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여러분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으시죠? 저만 좋나? 주말에도 좀 쉬고 다시 월요일에 재충전하면서 다시 활동하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대웅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임대웅 선생님 모시기 전에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제1악장 먼저 감상하고 만나러 갈까요? 오후의
클래식 금요일의 코너 대웅대롱. 오늘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임대웅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봄을 예찬하기에 딱 좋은 날씨죠? 비가 추적추적 지금 며칠째 서울은 내리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비가 내릴 때면 제 마음도 촉촉하게 젖는 것 같아요. 네, 눈빛이 많이 젖어 계세요. 네. 네. 이런 좀 흐린 날씨 또는 비가 올락말락한 날씨에 임대웅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음악들을 들으시나요? 아무래도 비와 관련된 음악들 들으면 또 좋고요. 그런 음악들 들으면서 또, 왠지 좀 이렇게 먹는 거는 또 네. 이렇게 축축한 것보다는 바삭바삭하고 좀 이런 튀김 종류? 이런 게 비가 오면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네, 튀김과 비 오는 음악들 함께 하시는 웅쌤입니다. 웅 선생님, 오늘은 또 다양한 이야기 해보실 텐데요. 오늘의 오후의 클래식 주제는 뭔가요? 지지난주에 이어서 클래식 상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우리 김미라 주파수 고정이요? 네, 아나운서의 정오의 클래식. 네. 오후의 클래식. 네, 오후의 클래식. 정오를 부탁해.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봄이 되니까 왠지 나른해지고 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김미라 아나운서도 지금 눈꺼풀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네, 눈을 계속 덮네요. 네, 이 시간 되면 참 왠지 나른하죠. 그런데 클래식 공연장 오랜만에 갑니다. 네. 클래식 공연장 자주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맘 먹고 가거나 아니면 네. 뭔가 내가 어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클래식 공연장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떤 교양 악 축제 이런데 데이트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에 안 가지만 그래도 내가 클래식을 좀 감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척을. 그렇죠. 그런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공연장을 자주 가니까 네. 뭐 그런 척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분이시구나. 그냥. 네, 네. 그런 분들이 어쩌다 갔지만 이런 봄날에 또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곡도 20분 30분 되는 곡을 듣고 있자니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들은 점점 안 보이게 되고 꿈나라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렇죠. 나른나른하고 왠지 의자도 푹신하고 편안한 것 같고. 의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자가 정말로 영화관 의자와 쌍벽을 이루는 그 편안함. 심호스는 아니지만. 네, 네. 어떤 분들은 의자에 이렇게 거의 대자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이렇게 숙면에 취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데이트 처음 하던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다시 만날 때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죠. 네. 쿨쿨쿨. 귀엽게 주무시네요. 네, 쿨쿨쿨 옆에서 자고 있는 남자친구. 사실 깨우기도 그래요. 뭐 안 친하니까. 네, 만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클래식 공연장에 데이트하러 가지 않고 옆에서 쿨쿨쿨 2시간 내내 자고 있으면. 임대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깨우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두실 건가요? 소개팅녀나 글쎄 사귄 지 너무 얼마? 또 피곤하게 자면은 좀 피곤한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러지만 가끔 잠꼬대를 한다든지. 잠꼬대요? 네, 잠꼬대를 한다든지 뭐 또 목류병이 있다든지. 네, 이러면은 저는 깨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아니 가요 콘서트나 이 락 음악 콘서트에선 잠이 오지 않는데 왜 나는 클래식 그 콘서트에만 가면 잠이 올까? 이런 분들 계세요. 그 잠이 오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이 오는 이유는요. 일단은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클래식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거든요. 그 평안이 곧 잠입니다. 잔잔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네. 그것도 원인이죠. 근데 이걸 원인을 조사했더니 가장 큰 이유는
가사의 부재라고 해요. 노랫말이 없어서. 네, 오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클래식 공연에는 가사나 대사가 없죠. 네. 가요나 팝송에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가 사람의 뇌파를 끊임없이 자극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자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든지 아니면 또 가사가 아주 빠르게 반복된다든지 이러면 뇌파가 빠르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교향곡과 같이 교향곡 아다지오, 안단테 같이 차분한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음도 행동도 차분해지고 뇌파도 자극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온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맞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레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가사가 없더라도 화려하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렇죠. 근데 클래식은 사실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시각이나 청각적으로 조금 덜 자극을 받는 네. 그런 편안한 음악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뇌파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네. 그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아주 재밌는 소설책이나 만화책 읽을 때는 밤을 새죠. 밤을 찢죠. 네. 밤을 뭐라고요? 네? 아니요, 찢어. 네. 네, 졸음이 안 오죠. 근데 전공서적, 막 두꺼운 전공서적 이런 거 들추면 1년 동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전공서적. 앞에만 보죠. 네, 그러니까 앞만 까매서. 네. 그리고 들추기만 해도 잠이 옵니다. 하품이 나고. 1장부터 쭉. 이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왜 그러는 걸까요? 만약에 전공서적이 만화책이나 소설책 같이 만화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잠 안 오죠. 100%인가요? 그럼요. 네, 그러면 잠 안 옵니다. 네, 앞으로 전공서적도 대학생들 네. 이 맞춤형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졸음, 특히 봄날에 많이 오는 그 나른한 졸음 어떻게 해야 떨쳐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클래식 음악도 들으면 졸음이 확 달아나는 음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런 음악들만 선곡해왔는데요. 우선 잠이 확 달아나도록 하게 만드는 클래식 음악 비제 카르만. 네. 이거 들으면 뭐 그냥 잠 번쩍 깹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잠 깨러 갈게요. 어휴. 카르멘.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심벌즈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어떻게 잠이 좀 깨시나요? 네, 심벌즈 맞춰서 박수 치니까 잠이 확 달아나는데요. 카르멘. 정말 적절한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클래식 공연장에 갔는데, 오랜만에, 어쩌다 갔는데, 졸리고 지루해서, 막 몸이 꼬여요. 미치겠어요. 막 이럴 때, 이런 방법 권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앞에 있는 그 교향악단 연주자들이 몇 명인가 세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잠 안 오면 양 세듯이. 양 세면은 잠이 더 올 수도 있는데. 맞다. 이건 불면증일 때 세는데. 네. 이렇게 졸릴 때는 그 세어보는 방법이 좋다고 해요. 그래요? 이건 안 졸릴까요? 글쎄요. 일단은 좀 궁금하니까 바이올린은 몇 대인가? 그리고 비올라는 몇 대지? 첼로는 몇 대지? 뒤에 콘트라베이스는 몇 대가 있나? 이렇게 악기별로 숫자를 세어보라고 좀 권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졸음도 물리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편성도 좀 이렇게 익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졸릴 때 숫자 세면 사실 더 졸릴 수도 있잖아요. 숫자는 최대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졸릴 때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오케스트라 편성 있잖아요. 네. 이 편성이 이제 20세기 돼서야 이제 좀 자리를 잡았는데 이곳에다가 다른 쪽에 또 관심이 가요?
이거 세다가 다른 쪽에 관심이 간다고요? 네. 어떤 얘기죠? 왜 바이올린은 앞에 있을까? 그리고 또 왜 금관악기는 왜 좀 뒤에 있지? 타악기는 왜 맨 뒤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우두커니 두 명이 앉아 있을까? 뭐 앉은 키 순서인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보죠. 네, 이게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20세기 돼서야 약간 좀 이렇게 규격화된 건데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그리고 소리가 작은 거부터 큰 거. 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뒷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막 과격하신 분들 한마디로 그렇죠. 앞줄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은 막 네. 약간 얇은 소리 내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이런 거 막 보면서 저 연주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얼굴도 구경하면서 해도 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어떡하죠? 아니, 차라리 집에 가서 잠을 자시죠. 이럴 거면. 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지만. 근데 집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 그거 알아요. 저 졸릴 때, 고등학교 때, 안티프라민. 네. 눈 밑에 바르기. 치약은 안 발라봤고요. 안티프라민 눈 밑에 바르기, 그리고 코 뻥 뚫리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거 뚫고. 바르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네, 눈물이 나. 그거 바르면. 잠은 깨겠지만 네. 너무나 아프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방법 중에 방법인데 악기 세는 것만으로도 졸음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준비한 게 티 안 나게 졸음 해소하는 방법. 티 안 나게 졸음 해소하는 방법. 오, 이거를 공연장뿐만 아니라 뭐 회사에서도 또는 그럼요. 강의 듣다가도 네,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운전하다가도 유용한 방법이네요. 네,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운전하다가 졸음운전 운전하다가 깜빡 졸으면 저 세상에서 안녕하잖아요, 그냥. 그럼요.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몇 배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눈 감으면 저 세상입니다. 이 정도로 졸음이 위험한데요. 우리가 피곤함 왜 느낄까요? 피곤해요. 일단은 잠을 안 자서. 두 번째는 네. 답답해서. 네. 세 번째는 밥 먹어서. 맞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뇌에 산소가 부족한 것 때문입니다.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가 이제 뇌한테 활용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뇌에서 사용해야 될 그 산소의 양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품을 하고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산소를 더 뇌에다 공급시키려고 하품이 나잖아요. 자동적으로. 이게 순환을 위해서. 네, 뇌가 공기가 더 필요해. 이럴 때 하품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졸리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는 일단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창문 열고 싶다. 열지 못하면은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만 한 바퀴 좀 산책이라도 하면은 졸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산소를 보충하는 방법이죠. 네. 우주에서는 이제 산소 호흡기 이런 거라도 끼면 졸음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초콜릿이나 이런 좀 단 것들 있잖아요.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이게 달달한 음식들 섭취해 주시는 거. 우리가 당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당 떨어질 때 단 음식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하품 하시는 것 같아요. 들켰다. 네, 많이 졸리신가 봐요. 여기 산소 공급이 좀 덜 돼가지고 잠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갔다 올게요. 방송 끝나고 네, 한 바퀴 농담입니다. 돌고 오시면은 잠이 깰 수가 있습니다. 잠을 깰 수가 있습니다. 네, 졸음 퇴치사. 네, 졸음 퇴치사고요. 이 방법 오늘 제가 7가지 방법을 들고 왔는데요. 그 7가지 방법 이야기하기 전에 또 지금 잠이 제가 제 말만 들으면 우리 히랄라 아나운서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졸리신가 봐요. 그래서 잠 깨는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거 들을까요? 이번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카 트리치라는 음악인데요. 네. 이 곡도 들으면 잠이 확 깹니다. 네, 트라치 감상하실게요.
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폴카 트리치트라치 감상하셨습니다. 저 목소리가 좀 잠이 깬 것 같지 않나요? 교향곡, 클래식 음악은 반드시 졸리다. 이렇지 않죠? 전혀 아니네요. 네. 진짜 잠을 깨는 클래식 교향곡도 있다는 걸 느끼네요. 네, 막 아까는 심벌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BJ 카르멘은 이 곡은 아주 흥미로운 전개로 흥미를 유도하잖아요. 네. 아주 대표적으로 잠을 깨우는 그런 클래식인데요. 충곤증으로 고생하는 직장인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드립니다. 이 곡을. 제가 잠을 깨는 방법 7가지 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 방법 바로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 방법은 네. 아셨나요? 녹차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게요. 네, 녹차에도 카페인이 많이 있거든요. 네.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제 각성 효과 때문에 졸음으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는 거 다 알고 계신가 봐요. 몰랐어요. 네. 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피로가 누적돼서 몸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졸음 방지하면서 피부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 녹차는 녹차 끓이고 그걸 마신 후에 그 티백을 따끈따끈한 티백을 얼굴에다 이렇게 묻혀요. 이렇게 탁탁탁탁. 그럼 피부도 같이 네, 좋아지는. 피부도 녹차로 이렇게 시원하게 네. 깨끗하게 세안이 됩니다. 졸음도 쏙 좁고 피부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티백 그거 다 끊어가지고 그다음에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죠? 냄새 제거. 말린 다음에. 방향제로. 맞아요. 커피 가루도 방향제로도 참 좋은데.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방법. 바로 얼음물 마셔라. 뿌리기. 마셔라. 네. 얼음물을 뭐 이렇게 넣고 이런 게 아니라요. 얼음물을 마셔라. 그냥 드링크.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입술 그리고 혀라고 합니다. 얼음물을 통해서 이제 혀나 입술에 갑작스런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그 자극 때문에 뇌가 활성화돼서 졸음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이건 모르실 거예요. 뭐죠? 혈자리를 눌러줘라. 혈자리. 네. 피자리. 그렇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혈이 존재하잖아요. 네. 급소라고도 하잖아요. 급소. 급소를 누르라고요? 그렇죠. 누르라고요? 아니 근데 그 혈 중에 네. 이제 손에 합곡혈이라고 하는 혈이 존재해요. 여기죠. 그렇죠. 여기 그 엄지와 검지 사이. 이 합곡혈. 이 혈 자리를 꾹 눌러주면 이제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요. 그래서 졸음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두통이 예전에 많았는데 머리가 아플 때 이거 혈 좀 줄 아는 분들이 항상 여기 꼭 누르고 있으라고 해요. 저는 멀미 날 때 꼭 어른들이 여기 누르시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모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졸음이 올 때도 이 합곡혈을 손가락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졸음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트레칭을 해라. 스트레칭. 네. 그러면 클래식 공연장에서 옆으로 잠깐 나가가지고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클래식 공연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네. 일단은 직장에서 네. 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요. 직장에서 그냥 간단하게 뭐 손가락을 젖혀주거나 손목을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거나 아니면 고개라도 이렇게 한 바퀴 돌리거나 이렇게 손을 간단히 들고 팔을 들고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젖혀주거나 이렇게만 해줘도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활성화해서 졸음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방법. 다섯 번째. 대화를 해라. 아하. 사람이 있어야겠네요. 사람이 있어야죠. 아니면 혼잣말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정 없으면은 혼자라도 대화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입이랑 혀는 매우 예민한 부위라고 했잖아요. 이 예민한 부위는 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입을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껌을 씹거나 이렇게 하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방법. 여섯 번째. 햇빛을 받아라. 점점 이거 뭐 야매 같기도 한데 햇빛 받기. 네, 저도 받고는 싶은데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맞아요. 날씨가 그래서 이제 햇빛이 없는 그런 나라는 형광등 불빛은 안 되나요? 형광등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타민의 문제거든요.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그 피로일수가 있어요. 네. 형광등 불빛으로는 비타민을 몸에서 생성해내지 못하죠. 네. 우리가 그 비타민 D 이제 이 피곤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가 없어요.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서 합성이 되는 그런 비타민이기 때문에 네. 아주 잠깐이라도 낮에 점심 먹더라도 이게 우산 쓰고 양산 말고라도 피부를 하려는 분들도 네. 잠깐이라도 햇빛을 받아주는 게 이 건강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방법. 마지막 뭔 졸릴 때 하는 방법. 졸릴 때 졸음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마지막 방법. 한번 맞춰보실래요? 졸릴 때는 이게 저의 좀 소신이기도 한데요. 네. 졸릴 때는 자라. 맞습니다. 정답이죠? 낮잠을 자라. 네. 이렇게 6번째 방법 다 써봤는데도 잠이 깨지 않는 경우 그러면 사실 몸이 정말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럴 때 낮잠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5분이라도 자는 게요. 근데 낮잠을 4시간 자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분들은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도 잠이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밤잠을 자면 다행인데 낮에 이렇게 4시간씩 막 이렇게 잠을 자면 밤에 잠을 안 와서 불면증이 생기기 쉬워요. 네. 잠깐의 이 낮잠이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근데 너무 깊게 아까처럼 막 4시간 아니면 1시간 넘게 숙면 완전히 푹 자는 거 이거 생체 우리 리듬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 못 자고요. 그러니까 짧게 30분 정도 그냥 적당하게 수면 취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페인의 낮잠 풍습 있잖아요. 오. 시에스타. 시에스타. 네, 시에스타라고 하잖아요. 오. 스페인 사람들이 한낮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낮잠 자는 풍습인데 관공서에서 지금도 그냥 낮에 1시간 정도 잔다 그래요. 스페인. 우와. 네. 꿈의 나라네요. 그럼요. 스페인 가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점심 먹고 1시쯤 되면은 다들 잔다고 그래요. 근데 수정당님께서 네. 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정오를 부탁해 2부인가요? 하셨어요. 네. 저희 2부인가요? 아니요, 지금 시간은 오후의 클래식이죠. 클래식 시간에 제가 이제 게스트로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런 설정. 네. 이렇게 달콤한 낮잠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 날 정도의 달콤한 낮잠. 이거 건강에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히랄라 아나운서는 네. 나만의 졸음 퇴치법 이런 거 있으세요? 저 졸릴 때마다 네. 클럽 음악이나 신나는 음악 듣고 막 춤추고 막 그랬던 게 저의 졸음 퇴치법이었어요, 항상. 맞아. 달샤벳이라는 그 아이돌 네, 알죠. 그룹 알죠? 달샤벳의 수빈이라고 있대요. 달샤벳의 오. 수빈이 자기만의 졸음 퇴치법 춤춘다. 역시 아이돌은 다르네요. 네, 춤을 추면 잠이 확 달아난대요. 맞아요. 히랄라 아나운서랑 비슷한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춤을 좀 정도 이상으로 추면 네. 추고 나서 이제 다시 그냥 아예 자요. 또 피곤하니까요. 네, 스트레이트로. 네. 그리고 또 마구 소리를 지르면 잠이 깬대요. 그것도 이제 정도 이상으로 소리 지르면 이제 지르고 자요. 그렇죠.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꿈틀이 있잖아요. 왕꿈틀이. 귀여워. 네, 꿈틀이를 사가지고 하나씩 빨아먹으면 잠이 달아난대요. 아이셔 이런 거. 맞아. 아주 시거나 아주 달콤한 거. 그리고 사탕 같은 거, 꿈틀이 같은 거 꿀꺽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녹여 먹는 거예요. 천천히. 사탕처럼. 그러면 잠이 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얼음을 각얼음 있잖아요. 네. 냉동실에서 꺼내서 얼음을 와자작 씹어 먹으면 잠이 확 달아난다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울을 보면 잠이 달아난다고 해요. 슬퍼요. 깜짝 놀라서. 눈물 나.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졸면 쓰겠어? 네. 이런 느낌. 거울에 왜 이렇게 깜짝 잘생긴 사람 있지? 이러면서. 혹시 그렇게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저요? 네. 깜짝 놀랍니다. 네. 저도요.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너무 졸렸을 때 졸음 방지 껌이라고 팔았어요. 아.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어디 전주 가는 길에 제가 졸음 방지 껌을 사서 딱 먹었는데 어떤 맛인지 아세요? 무슨 맛이에요? 고춧가루 맛 껌이에요. 어머나. 먹었는데 고춧가루 폭탄이 껌은 그래도 상쾌하고 뭐 이런 그렇죠. 민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고춧가루로 만들었어요. 네. 졸음은 좀 깼겠죠? 순간적으로 깨긴 깼는데 뱉었어요? 네, 1초 만에 맛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직장에서 졸음 방지하는 법 알아봤고 네. 음악 한 곡 듣고 이제 클래식 공연장에서 졸음 방지하는 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음악 들을까요? 이번에도 잠이 확 깨는 곡이에요. 이번에는 참 음악도 좋고 듣기도 좋고 또 템포도 경쾌하고 이래서 잠이 깨는 곡인데 벤자민이란 작곡가의 곡이에요. 자마이칸 룸바. 자마이칸 룸바. 자메이칸 룸바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어떻게 알게 되셨죠? 네, 이 곡은 그 제임스 콜웨이라고 아주 유명한 플루티스트거든요. 대중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제임스 콜웨이 연주곡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제임스 콜웨이가 자주 연주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편곡이 된 곡이죠. 네. 제가 이제 잠을 깨는 방법 7가지 알려드렸는데 뭐 클래식 공연장에서 커피 마실 수 없고 얼음물 마시기 어렵고요. 뭐 햇빛 볼 수도 없고 공연장에서 갑자기 졸릴 때 방법을 3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연장에서 졸릴 때 팁이죠? 네, 공연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졸음 퇴치법입니다. 네. 첫 번째, 손을 목 뒤로 살짝 넘깁니다. 그래서 목덜미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졸음의 원인이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켜줘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목덜미를 마사지 해주면은 졸음이 사라지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머리의 급소를 자극하는 겁니다. 머리 중앙, 이 헤드, 탑? 네, 그렇죠. 탑 헤드. 네, 머리의 가장 중앙에 있는 급소에 이렇게 손가락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을 좀 하는 거죠. 만일에 뾰족한 가방 속에 뭐 빗이나 아니면 볼펜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습니다. 뾰족한 물건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1초씩 뭐 한 5회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은 졸음이 해소되지만 사실 공연 중에 이렇게 머리를 꾹꾹 빗으로 누르고 있으면은 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어요. 뒷 사람들한테 이게 저분 뭐 하는 건가 하고.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클래식 공연은 공연 시간이 기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로 인터미션 때 이제 절호의 기회예요. 졸음을 깨어날 수 있는 졸음에서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차가운 물도 마셔주고 커피도 마셔주고 세수도 해주고 이러면은 잠을 깰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클래식 또는 공연장에서 잠을 깰 수 있는 그런 방법, 졸음 퇴치사로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고요. 네. 네. 사실 제가 요즘 많이 졸려가지고 본인 이야기 하다 가신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 네, 잠을 깨볼까 하고 조사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까지 왔네요.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잠을 깰 수 있는 클래식 3곡도 저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그 주말에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곡으로 화요일 밴드의 드롭탑 커피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